자, 그다음에 수급으로 또 가야죠. 오늘 주말 앞둔 금요일 수급 상황 봐주세요. 네, 보합권을 움직이고 있는 양시장.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건 최근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양시장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 종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실적과 이후의 실적 기대감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 KB금융,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실적이 잘 나왔거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두산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기업,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에코프로비햄, 신한지주, HD현대마린엔진, 현대글로비스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첫 번째 기업은 KB금융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호실적을 내보내기도 했는데 여기에 더해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또 한 가지 자료는 주주 환원율이 이 금융사 중에 가장 크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습니다. KB금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금융주 또 관심이 많았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 수급 풀어주실 분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KB금융에 대한 수급 분석을 부탁받았습니다. 네, 우선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 너무 또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크게 몰리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를 보게 되면은 뭐 2거래일 연속 또 이제 좀 들어오는 이런 적극적인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좋지만 지금 우리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피도 이제 대체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강도는 굉장히 좀 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뭐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언제든 이제 조정이 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상 이런 그동안 올랐던 주도 섹터들의 어떤 그런 힘이 약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런 수급들이 다시 한번 좀 고배당주 쪽으로도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워낙에 이제 주도 섹터가 부재하거나 특히나 이제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할 때는 좀 이런 심리가 많이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배당이라도 좀 많이 받자라는 이런 심리들이 많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은행이라든지 금융, 증권 이쪽은 반드시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하나의 힌트를 주셨는데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고배당 매력이 좀 가장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꼬리 달고 조금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좀 세론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하루 이틀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정말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상반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순이익이 거의 역대 최대 이제 달성을 좀 했던 부분들이죠. 3조 4천억 정도 달성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고배당을 한다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이제 많은 이제 돈을 이제 나눠준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나눠주려고 하면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금융주 탑픽, 특히 지주사 쪽에서는 KB금융이 이제 탑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주주 환원율이 50% 이상 될 것이다라는 또 파격적인 소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장 법인에서 이제 그 배당 성향이 35% 이상 이 기업들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부분은 이게 35%? 네. 배당 성향이 이제 35% 이상인 기업들이 배당률, 배당 성향 매번 헷갈리긴 하는데 네. 배당 성향은 뭐 하여튼 그러니까 벌어들인 거에 있어서 얼마만큼 줄 수가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50%까지 정말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분리과세에 있어서 또 크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시장의 영향도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또 한번 달성을 하면서 만약에 오늘 조금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을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좀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은 한 단가에 이렇게 비중을 좀 실으시기보다는 항상 조정을 감안하시면서 좀 분할적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들었죠? 다 네, 본인의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매수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왕 완만한 상승세로 연말까지 끌고 간다면 이 관련된 섹터와 연관된 섹터 내에서는 증권주를 사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주. 네. 그렇죠. 저는 코스피가 정말 잘 갈 거라고, 증시가 정말 잘 갈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막연하게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낙관주의자는 아니고요. 네. 정말 이번 행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렇다라면 저는 똑같이 돈을 만지는 회사를 고른다면 돈 장사하는 네, 증권주를 사고 싶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은행들의 뭐 매번 이제 워닝이고 뭐 이게 과하면은 관치가 개념이 되겠어. 정부가 또 막 손을 대면은 일일이 다 손댄다고 이제 이 시장주의엔 또 어긋나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뭐 여론적인 측면에서는 그거죠.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이자 장사에 너무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오늘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전부터 그러는데 하여튼 그 집권 여당과 물론 자연스러운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뭐라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반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자사주 8,500억 소각시킨다 그러고 이익 늘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가는 빵 떴는데 또 꼬리라는 게 쭉 달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매하기가 실제 투자자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뭐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결국에 지금 어떠한 틀만 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할 것이다라는 어떠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상 뭐 지주사들이라든지 그동안 이와 관련된 뭐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뭐 기대감에 따라 오른 게 훨씬 더 좀 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진짜 개정이 되고 그 부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주주환원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그 법안이 언제 이제부터 좀 발효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입장은 계속해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결국에는 주주환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섹터를 뭐 기대감이라고 할지라도 안 볼 수가 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뭐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특히 이제 증권주들도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수수료 차익을 많이 받아가게 되죠. 최근 우리 시장이 뭐 상반기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뭐 작년이랑 이제 2023년도에 비해서는 증시 화랑인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거래 대금도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뭐 단순히 기대감이 아닌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법안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권에서 계속 밀어붙인다면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은행주 좋긴 한데 뭐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찾아보면은 그 시야 상황에 따라서는 확 또 반전될 수 있는데 국내 이제 5월 달 국내 은행들 이제 원화 대출 연체율이 지금 0.64%로 7년 만에 최고치, 경기 악화의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치,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20년 만에 최고치. 이런 부실채권, 무수익 여신들이 자꾸 쌓이면은 은행들은 부담이 되거든요. 상각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오늘 좋은 소식만 확 나왔잖아요. 네. 근데 위에서 꼬리를 다는 거는 분명히 이게 좋은 것만 있진 않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고 여기 매수 증권주. 증권주 파이팅. 네. 네. 두 번째 기업. 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현대 로템을 외국인이 픽하고 있는데요. 로템. 그 이유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현대 로템 전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은 왜 들어오는 걸까요? 현대로템은 사실 너무 뭐 사업 내용은 좋죠. 여전히 뭐 수주가 받쳐주기 때문에 뭐 실적 좋은 거는 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만은 지금 이제 방산주들을 딱 바라보셨을 때 가장 궁금하신 게 실적 좋은 거 알고 펀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뭐 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차트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밸류적으로 지금 신규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실적 좋고 수주 늘어나고 있고 뭐 이제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성공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더 붙어줘야 좀 강하게 정고점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정고점 돌파 가능성도 지금 높은 자리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폴란드 거는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이제 출렁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으로 현대로템이 다시 한번 또 수주 참전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전차가 굉장히 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전체 비중의 30~40%를 빠르게 좀 교체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현대로템이 또 추가적으로 따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폴란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사업을 조금 다각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게 이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폴란드에서 또 트램에 대한 어떤 수주도 참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수주 성공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장기 관점에서도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강력하게 지지 라인을 받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이상 트라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로템도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 부근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를 하시는 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산보다는 같은 비읍이면 지금은 바이오를 사고 싶습니다. 아, 방산과 바이오, 비유. 네. 이거는 좀 공통점이 조금 있는데 네. 저는 바이오를 지금 더 사고 싶습니다. 나는 방산이 싫어요. 싫은 건 아닌데 지금은 또 바이오를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좋아요. 뭐. 방산이 상반기에 주도를 했다면 네. 하반기엔 바이오가 주도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동물적인 직관으로, 감각으로, 매사기. 동물이 지진을 피해가듯이. 예. 아니요, 그 뭐 또 나름 근데 딱히 이유가 명확치는 않지만, 네. 그렇죠. 뭐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방산 아니야, 바이오야 이렇게 얘기해줬구나. 알겠습니다. 방산이 그죠 추가적인 재료를 지금 찾기가 쉽진 않죠. 네. 뭐 우리가 미국에다가 무기, 뭐 론템이 수출하는데 이거는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철도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방산주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사실 해소가 되면은 좀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매출 비중만큼 큰 게 철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도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인프라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재건 네. 또 얘기. 그러니까 재건 관련주로서도 엮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로템이 과거에는 또 남북 경협주로서도 또 이제 작용을 했던 그것도 맞죠. 부분. 재건 네. 뭐 철도.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다른 방산주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테마라든지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꼭 방산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철도도 뭐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수주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재건 관련주로서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궤도, 레일 뭐 이런 개념으로.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좀 지켜보는데 하여튼 이수리 대표는 매수 전략. 네. 김정아 아나운서는 나는 싫어요. 이렇게. 바이오. 나는 바이오. 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고를 좀 들여다봤고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김유정 아나운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